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전 세계가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실망, 분노가 커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싸움의 기술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놈만 패라는 건데 첫 번째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지만 트럼프노믹스의 많은 정책 공약들은 엉터리 견제학입니다. 앞뒤가 서로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수출을 늘려서 흑자 줄여야 된다는데 달러 강세로 가면 되냐, 또 감세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재정 적자가 주냐,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세라고 하는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국 산업에 보호할 것이 없는데 관세를 때려가지고 뭘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은발의 오줌 누기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할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먹는 냄새 풍겨서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치킨 냄새가 막 벌벌하죠. 예. 자, 중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최근에 흐름 계속 좋죠? 네네. 네, 그 좋은 흐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 딥시크일까요? 뭘까요? 뭐 딥시크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평가. 저평가돼 있던 것이 이제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가 빠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저평가 네,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회의가 3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테크에 대한 이제 서방 세계 인식, 이게 너무 낮았다가 이번에 딥시크가 이제 나타나면서 중국의 빅테크, 테크를 재평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각이 같이 몰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재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그 평가를 받은 주식들의 그 제자리를 찾기,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테크주 중심의 이런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뭐 영원히 성장하는 건 없지만요. 네네. 지금 당분간을 놓고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다. 네. 이거 내리 4년 동안 이제 제재받았기 때문에 그 스프링이 뭐 이제 많이 튀어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금년도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방향은 내수 중심 성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테크가 조정받게 되면 아마 내수 관련되는 쪽들이 네. 그 바턴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수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테크주가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뭐 이게 저문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같이 올라올 건데 그 다음 타자는 내수 쪽이다. 내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쪽이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음식료, 여행, 또 이제 엔터테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이 먹자의 나라, 이제 세상에 뭐 먹는 거 다 있죠. 미식의 나라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음식료들이 이게 중국 경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식당에 줄 서면 경기 좋은 거고 네. 식당에 줄이 없어지면 경기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3년 또 후유증 1년 동안에 그런 먹자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가는 게 여행을 가죠. 여행.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때만 해도 그 이전에 해외여행만 뭐 1년에 1억 6천만 명, 국내 여행은 뭐 30억 명 이상 연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눌려 있다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중국의 내수 대표적인 기업들, 저는 과거에 중국 기업 중에서 술 관련한 기업들 있잖아요. 귀주 모태주 뭐 이런 기업들 주가가 한창 엄청 좋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그럼 지금도 그래서 그거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르고요. 달라요? 그 기주모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 재발견한 거죠. 원래 있었던 건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런 주식이 다 있냐. 매출액의 60%가 이게 현금으로 먼저 이제 갖다 박아야 물건 주는 회사.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의 칩을 뭐 얼마 전까지만 6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중국의 그 마오타이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고 이제 뭐 보급률로 보면은 마오타이가 뭐 2, 3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게 서민들이 먹을 수 없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 같이 이제 크게 늘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베팅을 했던 거죠. 자, 지금 양회를 앞두고 있는 그 부양책이 뭔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딥시크가 만들어낸 이런 테크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상승도 나타났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내수 부양책 얘기 나오면은 뭐 내수주 관련해서 엄청나게 또 퍼포먼스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중국 증시입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테크 거물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마윈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도 이슈지만, 그 전에 그 제외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이번 테크 건물들을 모여서 어떤 얘기를 좀 했을까요? 뭐 테크 건물은 아니고요. 네. 중국이 이제 주석하고의 기업 간담회를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겨우 하는데 네. 거기에 눈도장 찍은 회사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는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빵이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좋거나 또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이 높거나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섹터나 종목을 고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작년 뭐 한 9개월 만에 개최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 CEO 연령부터 35세짜리 이제 CEO부터 81세의 하웨이 회장까지가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게 최근 뭐 4년 동안 제재받았던 BAT 그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회사인 바이두, 네. 뭐 알리바바, 텐센트 거기에 바이두만 빼고 그 두 개 기업이 참석을 했어요.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그렇죠. 바이도 못 빠졌을까요? 그래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얼굴을 보이면서 주가들이 계속 올라갔고 바이두는 주가 연속 3일 동안인가 이제 폭락했죠. 네. 그리고 그 뭐 봐야 되는 것은 17개 기업이 그 참석을 했는데 17개 기업들 중에서 5개가 저장성 기업이에요. 저성장 기업? 저장성. 저장성? 그 상하이 옆에 있는 이제 중국의 31개 성시 중에서 알리바바가 있는 그 성인데 그 성의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냐? 네. 물론 거기가 지금 AI의 성지가 저장성이에요? 그 저장성이죠. 항저우. 지금 일단 딥시크 같은 경우도 그 CEO가 광동 사람이에요. 심천 쪽에. 네. 근데 본사는 항저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 언론 또 중국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핫하게 다뤄지는 그 로봇이 무용수들하고 같이 칼군무를 추어가지고 난리가 난 그 유니트리안 회사도 이 회사도 본사가 항저우예요. 항저우가 메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항저우가 왜 이렇게 중국의 첨단의 메카로 뜨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보여주는 것은 시진핑이 당석이 되기 전에 상해에서 잠깐 근무했고 바로 그 직전에 상하이에서 그 저장성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좀 강해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인바이트 받은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농업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그 상업위성 뭐 이런 회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결국은 중국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경제 중점 산업이 뭐냐,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들의 특징들이 이게 다가 지금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중국이 이제 미중의 경쟁 속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은 다 죽었다. 특히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다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아까 지적하셨지만 금년 들어서 중국의 증시에서 가장 이제 그 주목할 만한 주가 상승 기업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반도체 기업이에요. 반도체. SMIC 우리 삼성전자 같은 회사인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그런 시진핑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선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을 준비해 주셨는데 시진핑의 기업 좌담회라고 하죠. 17개 중에 6개의 기업만 CEO가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한번 차트는 볼까요? 이 차트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의 증시의
그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냐는 건데 1월 달에 지금 빨갛게 된 부분이 저게 중국 증시로 들어오는 돈인데요. 네. 내리 이제 3개월 빠지다가 지금 플러스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특히 홍콩 증시 같은 데들이 아주 이제 세게 가고 있죠. 다음 차트 보여주시죠. 네. 한번 볼까요? 예, 안 넘어올.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저게 뭐 의자 쭉 놓고 있는 것이 앞쪽에 보이는 액자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부터 지도자들이고 건너편이 그 기업입니다. 네. 근데 여기 17개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앞줄이 있고 뒷줄이 있죠. 그래서 앞줄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메인이죠? 주력 기업인데 재미난 것은 저 오른쪽 상단에 제가 화살표를 표해 놓은 것이 이분이 누구예요? 저게 그 딥시크의 CEO입니다. 그분이에요? 양원봉인데 사진하고 좀 다른데요? 뭐 저희가 똑같습니다. 공개됐었던 사진은 조금 더 샤프했는데. 예.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안경 쓰고 좀 키가 네. 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텐센트의 마와腾 회장입니다. 뭐 거의 인터넷 업계의 전설인데 네. 문제는 회사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스타트업의 사장이 마와腾옆자리에 앉을 수 있냐? 이거 위상이? 지금 중국에서 딥시크는 텐센트하고 같은 급이다. 그 이제 정도로 그런 인정을 받는다.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발언한 회사들이 보면 하웨이, 비아디, 그 사료 만드는 신시황 그리고 반도체 그 팹리스죠. 그 외열 반도체 상장 회사인데 어제 보니까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로봇 1등인 이제 유니트리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중국 주가 다 망했다고 그러지만 그런 예외가 있는데 바로 샤오미입니다. 스마트폰 샤오미. 만드는 나 샤오미 뭐 주가는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45도 각대로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그냥 쭉 상향했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뭐.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 주목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17개 기업들을 보면 그 5개가 저장성 출신인데 로봇, AI, 반도체 설계, 위성 그리고 특징적인 게 사이버 보안 산업 요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태 집단이라고 하는 신에너지 장비 기업이 여기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빠진 기업의 대표는 바로 바이드의 리웬홍.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중국 기업 하나를 꼽으라면 틱톡입니다. 그래서 틱톡은 지금 가입자가 20억 명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 제재해가지고 이제 쫓아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요 2개 기업은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뭐가 성장 산업이냐, 증시에서 뭐를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은 여기 답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로봇, AI, 반도체 설계, 위성, 사이버 보안, 신에너지 장비 요거다.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바로 요게 이 범상치 않은 기업이고 또 이 기업들 자체가 경쟁력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IC 설계의 그 윌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그 12번 외열 반도체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팹리스라고 그러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우리는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중국의 외열 반도체는 작년에 보면 전 세계 팹리스 탑 10 중에 7등인가 8등인가를 해요. 그럴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죠.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번에 함께 참석을 한 게 그동안에 중국은 플랫폼 내 기업에 대해서 뭐 반독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속내일까요?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정부가 주도하는 회의에 대표자가 갔냐 안 갔냐를 갖고서 실질적인 이제 영향력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중국 기업 방문을 해보면 입구에 뭐 회장님 무슨 이제 좌우명 이런 걸 써놓은 게 아니고 그 총리나 주석이나 이런 고위급들하고 이제 회장이 악수하는 이 사진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지금 전형적으로 이번에 한 그 시진핑 간담회는 그냥 보기에는 민영기업 뭐 이제 골기대회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다른 의미에서는 그 중국에서 정부가 오히려 육성하는 기업 산업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참석 그리고 거의 뭐 한 4년 만에 이 얼굴을 드러낸 마윈 같은 경우를 보면 확실한 중국 정부가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제재는 끝났고
오히려 부양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기업이 그동안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기업이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앞으로도 좀 기대할 부분들이 되게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나요?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딥시크를 뭐 이제 그 적은 비용 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개발했다. 그리고 미국 뒤통수를 쳤다. 뭐 이런 데만 이제 많이 포커스하고 또 뭐 정보가 빠져나간다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딥시크가 중국의 모든 산업에 싼 가격에 AI가 장착되는 계기로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딥시크 모델을 그대로 이제 오픈소스 퍼다가 만든 사이트가 뭐 3,000개가 지금 넘는데 중국은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정도로 확산이 됐을 때 인프라로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또 이제 그런 AI 관련되는 장비 수요는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최근에 소장님께서 그 미국에 거는 기대나 트럼프에 대한 지금 우리가 어떤 관세도 그렇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공포들을 낮춰야 한다라는 그 이유에 대한 칼럼을 쓰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좀 알려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전 세계가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망, 분노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우방 동맹들은 지금 그 팔을 조심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동화책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동화책이요? 어떤 동화책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그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이 보호해 주는 것보다는 팔 비틀어서 뭔가를 이제 토해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다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이 싸움의 기술을 이거를 이제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놈만 패라는 건데 첫 번째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지만 트럼프노믹스의 많은 정책 공약들은 이거 엉터리 경제학입니다. 앞뒤가 서로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수출을 늘려서 흑자 줄여야 된다는데 달러 강세로 가면 되냐. 또 감세를 이거 통해 가지고 재정 적자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재정 지출 계획을 보면은 그리고 또 감세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재정 적자가 주냐.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내부적인 충돌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모순이 먼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렸을 때부터 악동이라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농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솝 동화를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어떤 결국은 어떤 동화죠? 나그네 외투는 예,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으로 벗기는 거죠. 온건책을 펼쳐야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전 세계를 협박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도체까지 먹는 약품부터 반도체까지를 뭐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이제 쓰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 대한 세계의 기대는 이것은 따뜻한 포용력 이제 이런 것이지 전 세계를 이거 협박하고 등쳐가지고서 미국이 위대한 미국을 만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애초부터 단추가 사실 잘못 낀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시장이냐 또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공장 지으면은 오케이 해줄게 그러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었을 때 미국의 소비가 그 공장의 캐파를 다 수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공장 지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반도체는 이미 공장을 지었죠. 네. 그런데도 25%를 때리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1,200억 불 그 내외예요. 그런데 이미 TSMC가 짓겠다고 하는 게 1,000억 불, 네. 우리 삼성이 이제 짓겠다고 하는 게 한 450억 불,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 지금은 망했지만 얘들도 1,000억 불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는 투자 금액만 2,500억 불이 넘어가는데 그게 지금 그건 짓고 나서 어떡할래? 그 나는 공급 과잉을 미국이 수용할 수가 있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세라고 하는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국 산업에 보호할 것이 없는데 이걸 이제 관세를 때려가지고 뭘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은발의 오줌 누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지 보고서 보복 관세 갖고 찔러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는데 관세를 20%, 25%, 65%를 때리면 궁극적으로 그것의 화살은 이 보복 관세에 맞은 놈이 아니라 그럼 수출 안 하면 어떡할래? 그렇게 됐을 때 누가 피해를 보냐는 것이 문제고 특히 지금 반도체의 보복 관세가 굉장히 이제 우리로서는 두려운 뭐 이제 조치긴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하이닉스 주가나 뭐 삼성의 주가 폭락을 해야 되죠. 네. 근데 멀쩡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우리 대미 전체 우리 반도체 수출의 50%, 51%가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베트남 뭐 이렇게 가고 한 네 번째로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 비중이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메모리 시장이 거의 한 80%, HB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를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보복관세를 때린들 시장이 엄청난 공급 과잉이 아닌 이상 이것은 수요가 빠듯하면 오히려 가격만 올린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뭐 반도체 수급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관세를 통한 이제 문제 해결 이것은 오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카드를 뭘 내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4년 전에 써먹었던 이제 식상한 수법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지금 반복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약한 놈한테는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멕시코나 캐나다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8, 90% 되는 쪽은 뭐 방법이 없어서 손을 들지만 나머지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된 흥카를 가지고서 협박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약한 자한테는 통하지만 강자한테는 이게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중국하고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10% 소심하게 보복관세를 때렸어요. 멕시코, 캐나다는 25%를 때리고. 소심하다기보다는 중국은 이미 좀 높아 있어가지고 그것도 꽤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5%에 뭐 10%더 때린 거니까 35% 때린 건데. 근데 웃기는 건 중국은 거기다가 바꿔서 15%를 때렸어. 5%를 더 높게 때렸어요. 근데 또 미국 쪽에서는 가만히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중국이 또 뭘 더했냐면 두 가지 카드를 더 냈어요. 첫 번째는 자원을 통제하겠다. 네. 그 다음에 구글을 제재하는 기업 통제 카드를 냈어요. 그래서 구글, 엔비디아, 지금 테슬라 쪽도 약간 자율주행 쪽 볼모를 좀 잡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더 세게 나오는 약자인 중국이 더 세게 나올 수가 있냐 말이 되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미 4년 전에 써먹었던 수법을 다시 썼기 때문에 중국이 선수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바로 전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전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과의 그 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제 관세를 갖고서 전 세계를 협박하는 이제 정책은 이것은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관세는 이 보호할 산업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 카드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관세 갖고서는 너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사실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엉터리 경쟁을 한다고 말씀을 이제 뭐 드렸던 이유는 이게 반도체 좋다. 이거 공장을 미국에 지었을 때 일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당소득 25,000달러 넘어가게 되면 상교대 산업은 살아남은 역사가 없고 중국이 40년 전에 반도체 회사들을 아시아로 넘긴 이유가 뭐냐. 일할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지금 관세 때려가지고 공장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짓는 회사들이나 국가들의 입장에서 그게 돈이 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세계 시장을 다 이제 흡수해 줄 수 있을 만한 캐파가 되지 않는데 오로지 미국의 제조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 후발국이나 힘 약한 놈이 와서 공장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죠. 근데 그것은 뭐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지금은 주먹을 휘두르니까 뭐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게 이제 힘이 빠지거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이제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도 그게 유효할 것이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대단히 농후해 보이죠. 이번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쪽에 있어서의 이런 하나 이제 야구공을 던졌는데 저쪽에서는
안타 정도가 아니고 홈런을 쳐가면서 아예 내가 더 강경하게 나가겠다가 지금 중국의 스탠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주 나쁜 시그널은요.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보다 더 센 조치로 나왔다는 것이 그럼 네.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더 센 조치가 나와야 돼요. 네. 예를 들면 35% 때릴게. 그렇죠. 그럼 중국은 45% 이렇게 이제 진흙탕에 이제 개싸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세계 리더십을 가진 미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중국보다도 문제는 유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물론 우로 전쟁 때문에 그렇겠지만 유럽을 이제 때리겠다고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우로 종전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싹 빼고 유럽 빼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유럽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이제 아마 미국에 대한 제재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일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니 뭐 이런 회사들의 이제 제재를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중국도 미국의 그 하드웨어 빅테크 회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유럽은 이제 AI 관련되는 또 플랫폼 관련되는 기업들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아시아가 유럽하고 같이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은 지금 우로 28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네. 아시아의 최대 국가하고 유럽 국가와의 전쟁을 벌여서는 건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한 이제 센 정책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또 이제 그 미국의 실력 이걸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제 오버페이스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AI 전쟁도 지금 펼쳐지고 있죠.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점점 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AI 기술 전쟁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제 관세 내용도 뭔가 중국이 더 큰 한 방을 날린 것 같은데 AI 기술에 있어서도 중국이 더 크게 뭔가 빠르게 뭔가를 좀 만들어내게 될까요? 먼저 봐야 되는 건요. AI 뭐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칩이 있냐 없냐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있냐. 요건데 지금 중국은 AI 칩을 못 구해서 이제 이건 AI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딥시크가 툭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자탄 보여주시면은 지금 중국 AI 가속기 개발 기업 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중국이 그 필요로 하는 칩은 지금 H100 수준인데 그보다 조금 낮거나 또는 이제 뭐 고하고 관련되는 칩들은 지금 하웨이부터 시작해서 그 바이리엠부터 이 회사들이 한 60~70% 되는 성능의 칩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SMIC 주가가 왜 그렇게 올라가냐 그러면 이 회사들의 파운드리를 TSMC나 우리 한국 삼성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하다가 보니까 이걸 갖고서 지금 이게 오픈 AI 수준의 그 AI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칩의 공급 부족이 이게 반드시 이게 발목을 잡은 게 아니다. 중국에 오히려 AI 칩의 국산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지금 중국에서는 이거 딥시크 말고 이 5마리의 용하고 6마리의 호랑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11명이 원래 스타고 그게 딥시크는 한쪽 구석에 처박힌 막내였는데 이게 지금 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보다 더 센 놈이 지금 11놈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아이플라이텍 뭐 이런 회사들이 다가 이제 센 모델을 갖다 놓고 이 회사들은 뭐 이제 엄청난 투자 능력 또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방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진짜 AI 실력은 이 딥시크로 표시되는 이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놈들이 더 센 놈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입자 수를 보면은 지금 딥시크가 2천만 명 가입자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키미라고 있고 또바오라고 하는 이 사이트들이 가입자가 2천만 명, 7,500만 명의 AI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픈 AI가 한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더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AI를 가입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그걸 쓰다가 쉽게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중국의 플랫폼 가입자 수인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틱톡이 20만 명, 20억 명, 타오바오가 9억 명, 알리페이가 9억 명, 5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사이트가 7개나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AI의 진짜 실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이제 마무리를 못했는데 어쨌든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러한 다양한 관세 부분부터 기술 부분까지 여러 가지 싸움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중국 쪽의 우월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해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